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는 원칙대로 왜 하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원칙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 거래 종목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틀간은 거래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종목을 계속 구경만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 무슨 종목을 구경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YG 플러스의 이슈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타점이 나오질 않아서 지금 누르면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는데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일단 이날도 한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때려주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안 누르고 곧장 그냥 이대로 땡기는 바람에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이날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회가 오게 돼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3천당 제약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슈도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3천당 제약 이슈까지 뭐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은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3천당 제약은, 그런데 이제 매매를 제가 건너뛰고 저는 이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알래스카 LNG 관련주이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살짝 이때 빠질 때가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3%를 손절로 잡아놔서 다행히 손절은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가 한 3% 뭐 수수료 세금 제하고 조금 간당간당하게 3%가 살짝 났다가 까졌다가 막 약간 이런, 뭔가 사람을 빨리 팔아 막 이런, 어디서 귀에서 환청이 들릴 만한 막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이때가 보면은 시간이 몇 분 안 돼 보이죠. 이때가 거의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흘렀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면서 저 10분이 진짜 하루 같았습니다. 계속 저도 갈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거의 매수가까지 푹 빠져버리고 다시 이제 바운딩을 줘서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다만 이때 저는 애초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할 때부터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가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놨겠죠. 자, 목표가에서 매도한다. 중간에 절대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두들겨 맞자. 딱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만. 당연히 손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뭐 조금 흔든다고 해서 뭐 1, 2% 막 이런 게 아니라, 제 지난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너끈하게 3, 4% 이상 올라가기 전에는 큰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뭐 종목을 최대한 들어가질 않거나 최대한 신중하게 매매 판단을 해서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저도 이제 살짝 좀 짜증이 났습니다. 한 3% 조금 넘어서까지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쑥 빠져서 뭐 거의 매수 단가 근처까지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버티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저희 원칙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슈, 그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이제 일본이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자, 이런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쭉 전해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원활한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알래스카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런 어떤 기대치가
이제 시장에 쏟아지면서 이제 하이스틸, 그 다음에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오늘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제 계획대로 좀 밀어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떤 여기서 기술적인 관점은 크게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게, 항상 이제 저는 한번 때려주고 눌렀다가 다시 치는 요거만 계속 지금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1차 상승 나오고 눌렀다가 이제 2차 상승 나오려는 이 타이밍에 저는 보통 들어갑니다. 그럼 1차 상승 때는 왜 매매를 안 하고 기다리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1차 상승 때. 그러니까 1차 상승 때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한가, 그거를 이제 좀 알아보는 거죠. 왜냐면 기껏 3, 4% 오른 종목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좀 터져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1차 상승 때는 제가 거의 매매를 못하고, 그리고 1차 상승 때 매매를 했을 때는 저는 성과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손절이 작고 수익은 오히려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반복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하실 겁니다. 나도 내 원칙대로, 여러분들만의 원칙대로 한번 좀 밀어붙여보고 싶다, 강단 있게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저도 매번 제 원칙대로 다 밀어붙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 볼게요. 같이 한번 보면은, 원칙을 그러면 우리가 밀어붙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확실하다,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준 100% 수준이다. 그러면은 밀어붙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확실하다 이러면은 어디 좀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더 해버리고 질러버리고 싶은 게 좀 사람 심정에 가깝죠. 물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죠. 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똑같이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누구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원칙과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누구는 밀어붙이고 누구는 못 밀어붙이느냐, 이거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또 도대체 왜 확신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확신이 없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은 저는 그 대답은 검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요, 심리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반복된 복기. 좀 적으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직 반복된 복기와 관찰을 통한 직접적인 검증, 직접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손절을 했는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더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손절한 게 맞았다. 여기서 내가 손절 안 했으면은 좀 더 크게 잃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좀 더 축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매매 기법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배우셨건 만드셨건, 그 다음에 또 나름의 다른 또 원칙들이 있겠죠. 오후장에는 비중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오전 장만 거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1년간은 종가 매수만 한다라든가 아니면 돌파 매매만 한다라든가 뭐 그런 기준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내가 매매를 하니까 그래도 수익 나는 날이 좀 더 많더라 라는 자 이런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뭐 비록 수익은 뭐 그렇게 못 내지만 틀릴 때도 많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원칙대로 일단은 해봤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감정 정리의 경험. 전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다음번에도 이 원칙대로 무조건 가겠다. 라는 결심이 그때서야 가능하지. 그냥 밤새도록 당장 차트만 보면서 어떻게든 쥐어짜서 승률만 높이겠다. 라는 이런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점점 더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기법을 뭐 엄청 잘 알고 막 주식 관련 지식이 엄청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기법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의 원칙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 내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그 나름의 훈련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매매법을 내 원칙을 밤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괜히. 그래서 매매 못한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막 반성도 하게 되고 막 이를 갈면서 다음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번 부딪혀야겠다 막 이런 오기도 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노력을 막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한 분들 그냥 감정은 이론으로는 저는 좀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감정은 이제 반복해서 본인이 직접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누가 등 떠밀어서 매수나 손절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반복 훈련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실패한 날, 이제 손절한 날 있잖아요. 공부 잔뜩 했는데 그 다음날 손절하면은 참 좀 실망스럽죠. 근데 이제 그 이튿날에도 손절하고 그 다다음날에도 또 손절하면은 와 진짜 더 싫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사실 복귀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다 때려치고 싶죠. 또 이런다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방에 들어 누워버리고 그러고 싶은 날도 많지만 자 그런 기분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그 기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분은 기분일 뿐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분과 내가 할 일을 연결시켜 버리니까 이게 복귀가 꾸준하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실패한 날에도 복귀하는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감정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기분을, 이 기분에 내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정말 싫지만 실패한 날에도 손실이 크게 난 날에도 연속 손실이 난 날에도 복귀를 하려고 좀 애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매일 복귀하더라 이겁니다. 특히 손절한 날 더 많이들 이렇게 복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인터뷰 영상을 봐도 그렇고 저희 어떤 과거에 팍슨에서 엄청 유명했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손실이 제가 한 번씩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와 이거 손실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래도 덤덤하게 이렇게 막 글을 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참 어릴 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손절을 하면은 당연히 뭐 기분이 나쁜데 뭐 좋은 사람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손절도 자기 자신의 원칙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실패다. 자, 이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손절은 정상적인 대응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사고 전환을 하려고 애쓰시더라라는 겁니다. 손절을 뭐 실패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좀 이런
사고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박혀 있으면 손절을 하기가 더 어렵겠죠. 거기다가 예수금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 손절은 더 큰 실패라고 받아들이게 돼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손절을 했을 때 어떤 심적 고통, 그 다음에 또 손절을 시도할 때의 그 어려움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자, 손절도 원칙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뛰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귀를 하면서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요 부분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든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슈를 잘 못 봤다라면은 이슈를 좀 더 체크하고, 뭐 지수를 너무 방관하면서 매매를 했다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대형주 매매하는데 오늘 해필 또 종목이 대형주였다 이거예요. 근데 뭐 지수가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뭐 목표가를 채우기 위해서 뭐 매도를 버텼다라든가 아니면 손절을 조금 늦게 가져갔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실수를 만약에 행여라도 했다면은 이제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는 요 부분은 더 내가 쥐어짜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요건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더 강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느냐 보다는 내가 내 기준을 내 원칙대로 지켜서 매매를 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원칙을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지킬 만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킬 만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기준을 지킬 수가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비록 허름한 원칙이고 수익 한번 제대로 이 시장에서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의 원칙을 만들었고 내가 이거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 하고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서 뭐 실컷 두들겨 맞겠죠. 그래 시장에서 뭐 KO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은 지킬 가치가 있을 만한 원칙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뭐 매매 기법이 됐든 원칙이 됐든 어떤 또 다른 기준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자, 제가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다양한 뭐 트레이딩 관련 지식은 우리가 검색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다양한 카페들도 있고 뭐 유튜브 채널도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반복을 하는 거, 자, 그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는 훈련만이 내 감정을 이기게 만들고,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준을 끝까지,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저는 수익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귀 훈련, 감정 정리, 기준 점검 등 다양한 원칙을 점검하고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링크를 고정 댓글로 걸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에 한해서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 훈련은 같이 하면 조금은 수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